진단 기준으로는요, 거부적, 적대적, 도전적 행동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중 적어도 4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흔히 버럭 화를 냄. 욱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흔히 어른과 논쟁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러고, 흔히 적극적으로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합니다. 흔히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하고요.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하거나 쉽게 신경질을 냅니다. 화내고 원망합니다. 악의 차이거나 양심을 품고 있습니다. 앙심을. 행동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4번째 유형으로는 자살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고 자살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울증, 약물 중독, 불명예,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이러면 절망적이죠, 마음으로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자살하는 청소년은 작년보다 50% 이상 급증했고 자살한 학생 수도 200명이 넘는다고 보고를 했어요. 2009년에. 자살한 학생 중 고등학생이 69%로 가장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이때 이제 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리고 학교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입시가 닥쳤잖아요. 근데 학습의 목표는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우울이 많아지니까 자살을 시도도 많겠죠.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3%. 이유는 가정 불화와 가정 문제가 34%로 가장 많았고요. 우울증 13%, 성적 비관 6%, 이성관계 문제 6%, 신체 결함 질병 3%, 폭력, 집단 괴롭힘이 2%로 파악됩니다. 5번째 유형으로 정신분열증이 있습니다. 사고의 장애, 망상, 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정신분열증 환자는요,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혹은 갑자기 행동, 언어, 표정, 정서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입니다. 즉, 사회적 접촉을 피하면서 위축되고, 잘하던 일도 게을리하고 위생 상태가 나빠집니다. 자기도 안 갖고 와요. 잘 씻지도 않고 사회 밤낮으로. 그리고 남들은 못 보는 환각도 보고 망상도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말, 요점이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예를 들면 지금 유교 끝났는데 지금 유교 중이고 유엔군이 자기를 구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믿고 있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걸로 보이면 망상이 있는 거죠. 망상이나 환상에 빠져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거나 외계인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을 의심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청소년기 후반기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요. 만성적이고 파괴적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버림받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형으로는 대개 15에서 25세에 많이 발병하고 정신운동의 흥분이나 혼미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느 한쪽만 나타내든지 또는 두 상태가 교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파괴형으로는 초기 청소년기에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발병되는데 질이 멸렬된 생각과 감정의 조화가 상실되며 성격의 황폐가 진행이 됩니다. 시초에는 정신 집중이 잘 안 돼서 학교 성적이 차차 떨어지고 신체적인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부모들이 걱정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사고가 산만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여러 가지 망상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감정도 비현실적이고 공연히 우울했다가 바보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서 환경에 맞지 않는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폭발시키며 혼자서 자폐적이 되어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는 나태한 생활을 즐기고 타인과의 접촉을 싫어합니다. 망상형은 앞에 말한 기본 증상에다 망상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피해망상, 관계망상, 의부증, 의처증 같은 애정망상. 갑자기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피하고 때로는 망상에 의해 공연한 사람을 고소하기도 하고 망상에 의해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툭 부딪혔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망상이 있는 사람은 제가 날 무시해서 그런다. 쟤는 늘 나만 괴롭힌다. 처음 본 사람을. 그래서 막 공격하는 거죠.
단순형으로는 의욕과 관심이 저하되고 매사에 무감각해져서 멍청해집니다. 유사 종류의 추종자나 창녀, 방랑자, 범죄자로 전락되기 쉽고 옛날 신경쇠약으로 여겼던 질병군이 해당됩니다. 섭식장애가 있어요. 먹는 거와 관련된.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 신체상의 심한 장애로 인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병입니다. 음식이 나중에 저절로 입 목으로 안 넘어가요. 그러면 여자인 경우에는 월경이 끊기고 골다공증, 소화기관 장애,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자존감도 저하되고 우울, 불안 등의 불안정한 정서로 인해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50% 이상의 우울증도 보이고 10에서 3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90% 이상이 여성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외모에 대한 관심, 몸무게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신경성 폭식증이 있어요. 그래서 다량의 음식을 빨리 먹는 게 특징이고 먹고 나서 토하죠 또. 그래서 이게 반복되니까 죄책감, 자기혐오, 우울증으로 괴로워합니다. 되풀이되는 폭식, 먹고 토해내기, 하재나 이뇨제의 오용, 굶기,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심한 운동. 대개 남이 모르게 정기적으로 달고 칼로리가 많고 삼키기 쉬운 다량의 음식을 한두 시간에 걸쳐 먹고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후토를 합니다. 자, 이제 심리적 부적응의 예방 및 치료를 볼게요. 아까 앞에 나왔던 불안장애는 인지적 증상뿐만이 아니라 걱정 많고 걱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생리적 각성, 안절부절 못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불면하고 이런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목표는 자동적 각성에 대한 전반의 수준을 낮추는 거고 근심을 줄이는 거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걱정을 낮추도록 환자를 돕는 겁니다. 다음은 불안장애 청소년에게 반응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주의 깊게 경청. 모든 청소년에게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이해시킵니다. 두 번째, 불안이 최초로 생기게 된 특정 상황이나 경험을 추적합니다. 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지 그 느낌에 압도당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아이인데 고3이에요. 근데 이제 고3인데 학교를 안 간다고 갔다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오고 이래서 부모가 울면서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우울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불안장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불안장애가 최초로 생기게 된 거를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우연히 화장실에 갔다가 힘을 줬는데 그 대변을 지렸던 모양이에요, 팬티에. 근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혼자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그 불안이 생겼다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앉아 있는 게 자불안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3이니까 입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게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한약 먹어도 안 되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희망을 주고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전문 치료를 합니다.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울장애는요. 다음 항목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해당됩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짜증이 지속됨, 매사에 의욕이나 흥미가 없음,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무거움, 여러분도 체크해보세요. 말이나 몸 움직임의 속도가 둔해져 있음, 밥맛이 없거나 체중이 많이 감소했음, 수면에 이상이 생김,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거나 성적이 떨어짐,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울기도 함, 지나친 죄책감이 들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듦. 자, 행동치료가 있고 인지치료, 자기조절법, 인지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행동치료는 긍정적인 강화를 이끌어내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환경으로부터의 처벌을 줄입니다.